EQS450 플러스의 파워트레인은 싱글 전기 모터 333마력 58토크, 배터리 용량은 107.8kW, 0에서 100km 공식 가속 기록은 6.2초, 최대 속도 210km, 후륜 조향 각도는 4.5도, 회전 반경 11.9m, 공식 주행 가능 거리 478km, 복합 전비는 3.8km kWh, 최대 충전 속도는 200kW입니다. 서스펜션은 앞 에어 서스펜션, 뒤 에어 서스펜션으로 댐핑 컨트롤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노면의 상태를 그래픽으로 표시해주는데, 구동은 후륜,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개인 설정, 회생 제동은 D-, D, D+, 주행 사운드는 실버 웨이브, BBD 플럭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행 사운드는 잠시 후 주행 소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디스플레이는 현재 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며 횡지, 노면의 상태까지 알려줍니다. EQS450 플러스를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닐 때 먼저 충전이 걸리는 시간은 약 5%에서 100%까지 충전을 할 때 7kW 원속 충전은 약 16시간이 소요되며, 요새 많이 설치되는 200kW의 양팔 충전기로 고속 충전을 하면 100kW로 충전이 되며 충전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EQS450 플러스를 타고 내릴 때 전고가 SUV에 가까워 타고 내리기 불편하지 않고, 전자식 도어 손잡이가 작동할 때는 약간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주차를 할 때는 전폭이 E클래스보다 크고 S클래스보다 작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주차폭이 작은 구축 아파트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으며 5.2m가 넘는 길이 때문에 주차선을 튀어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차를 할 때 서라운드 뷰는 정말 좋은 화질을 보여주지만 스티어링 휠 조작에 대한 감도가 너무 민감하여 조금만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카메라 화각이 심하게 변경되어 주차를 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주차를 하기 전 회생제동을 강하게 설정하였다면 주차를 할 때도 회생제동이 강하게 작동하여 상당히 불편하였습니다. 특히 주차 도중에 회생제동 강도를 변경할 수 없어 뒤로 기어를 변경 후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한 뒤 다시 주차를 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불편하신 분은 크리핑 기능을 활성화하면 내연기관처럼 차량이 조금씩 움직여줘 회생제동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켜줍니다. 시야는 전방과 후방 시야는 주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지만 사이드 미러가 차량 크기에 비해 너무 작아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할 때 스티어링 휠의 감도는 적당한 감도로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안정감이 느껴지며, 차량의 회도성은 날렵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느껴지고, 후륜 조향의 도움으로 차의 크기가 상당히 크지만 좁은 길이나 좌회전, 우회전을 해도 아주 쉽게 주행이 가능하며, 특히 유턴은 2.5차선보다도 작게 돌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EQS450 플러스는 경쾌한 주행보다는 편안한 주행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스티어링 휠의 감도가 묵직해지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며, 고속도로 램프로 돌아나갈 때도 후륜 조향의 도움으로 편하게 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메르세데스 벤츠답게 안정적으로 느껴졌지만 초고속까지 도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아쉬움이 있었으나, 일반적인 조속에서 가속을 할 때는 전기 모터의 빠른 반응 덕분에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속력만큼 중요한 회생제동은 다른 브랜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생제동을 제일 강하게 사용할 경우 실제로 브레이크 페달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급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는 실제로도 차가 밀리지만 페달이 이미 조금 들어가 있어 브레이크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아도 밀리는 것처럼 느껴져 아주 큰 아쉬움이 있었는데, 브레이크 페달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회생제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질감이 들면서 반감이 생기고 브레이크 성능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현재 교통 상황에 따라 회생제동이 조절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앞에 차량이 없을 경우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하여
적당한 회생 제동과 최대한 타력 주행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회생 제동이 강하게 작동하여 운전자가 생각한 위치에 정확히 정차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EQS 450 플러스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제가 테스트한 파워트레인 성능은 가속력, 제동력입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EQS 450 플러스의 0에서 100km 기록은 6.16초, 80에서 120km 기록은 3.82초, 0에서 200km 기록은 23초 46초를 기록하였는데 싱글 전기 모터가 장착되고 후륜으로만 주행을 하다 보니 450 플러스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충분히 여유로운 성능을 느낄 수 있었는데 휠의 크기가 조금 더 작았다면 조금 더 빠른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0에서 100km 기록 중 제일 느린 기록이 6.16초로 오차 범위 없는 아주 좋은 성능 유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정차된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가속이 되며 경쾌함보다는 묵직함이 느껴지고 특히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앞이 뜨면서 가속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차의 움직임은 앞이 뜨더라도 타이어 슬립이 발생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느껴졌지만 높은 성능의 전기 모터가 장착된 것도 아님에도 이런 모습이 보여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QS 450 플러스의 100에서 0km 제동 기록은 제동거리 41.82m, 제동되는 시간은 3.04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제동거리가 상당히 길어 계측기에 오류가 발생했나 싶어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동거리가 49m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답지 않은 아쉬운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속과 더불어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는 차가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드는 노우즈 다운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세팅이 너무 부드럽게 되어 있어 가속을 하거나 급제동을 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기 모터의 반응도 빠른 편에 속하지만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보다는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부드러움도 같이 느껴져 좋게 말하면 고급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약간 답답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EQS 450 플러스의 핸들링은 경쾌함보다는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후륜 조형의 작동도 경쾌함보다는 편안함 위주로 세팅되어 있으며 주행 중에 느껴지는 롤은 시속 110km까지는 롤이 심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의외로 차가 안정적으로 버텨줘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진입하는 순간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려고 하다가 후륜 조향의 작동으로 뉴트럴하게 바뀌는데 안쪽으로 한번 밀어주는 느낌이 들어 묘하게 경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깊은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도 의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타이어 스키드음이 아주 심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연속으로 코너로 돌아 나갈 때 아주 큰 타이어 스키드음과 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차량의 움직임도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브레이크 성능이 너무 부족하여 코너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기 힘들고 코너를 빠져나갈 때도 브레이크를 믿을 수가 없어 쉽게 가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EQS 450 플러스의 코너링 한계가 느껴지는 구간은 유턴에 가까운 J코너인데요. 높은 속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언더스티어가 심하게 느껴져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5.2m가 넘는 크기와 2.6톤에 가까운 무게를 생각한다면 와인딩에 어울리는 차량도 아니면서 휠 베이스가 3.2m를 자랑하는데도 지금까지 이런 코너들을 버텨준 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특히 후륜으로도 좋은 트랙션을 유지해줘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동 소음은 35dB를 기록하였는데 시동 버튼을 누르면 잔잔한 음악이 들려와 엔진 소음이 없어 심심하게 느껴졌던 실내를 감성적인 음악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정차된 상태에서 도어 방음을 알아보자면 음악 음량을 최대로 키워도 밖에서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좋은 방음을 들려주며 통화 음량을 최대로 키워도 음악과 마찬가지로 좋은 방음을 들려줘 보통의 음량으로는 통화 내용이 유출되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주행 소음은 모든 좌석에 이중 접합 유리가 장착되어 풍절음 유입이 최소화되었으며 노면 소음이 실내로 조금 유입되지만 아주 정숙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시속 110km에서 측정된 주행 소음은 58dB를 기록하였습니다. EQS450 플러스에는 전기 모터의 사운드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테마마다 다른 가속 사운드를 들려주며 회생 제동을 할 때는 우주선의 소리가 들려와 심심했던 전기 모터의 소리를 거슬리지 않으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소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승차감은 지금까지 출시한 전기차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웠는데요. 노면이 좋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스티어링 휠에만 잔잔하게 전해주고 시트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 아주 만족스러우며 요초를 지날 때도 S클래스보다는 충격이 조금 전해지지만 그 어느 차량보다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범프 후 리바운드가 될 때 너무 부드러운 서스펜션의 세팅 때문에 물침대 같은 꿀렁꿀렁한 느낌이 전해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면이 심하게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충격이 실내로 거의 유입되지 않고 에어 서스펜션에서 다 걸러지며 실내로 유입된 충격도 여러 개의 막을 거쳐서 전해지는 것 같아 전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과속 반직턱은 세상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2열의 승차감도 1열과 거의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노면이 안 좋은 곳이나 과속 반직턱을 지나갈 때 1열보다 더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을 때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2, 최대 1.3, 국도 평균 0.2, 최대 2.5, 안 좋은 노면 평균 0.6, 최대 2.4, 과속 반직턱 평균 0.3, 최대 1.3,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3, 최대 0.9, 과속 반직턱 평균 0.2, 최대 1.02 측정되어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 중에서 장진동과 충격의 유입이 적은 제일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비와 주행 가능 거리 테스트는 영암 F1 경기장 근처에서 횡담도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왕복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테스트 영상은 오른쪽 위 상단의 카드를 눌러 확인하시면 되며 테스트 결과는 배터리 6%, 주행거리 559km, 전비 5.52km kWh, 주행시간 5시간 4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배터리 100%에서 주행 가능 거리가 668km로 나왔지만 실제로 시속 110km로 고속 주행을 할 경우 약 60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시속 100km로 주행을 하거나 시내 주행을 주로 할 경우 650km 이상은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S450 플러스를 1박 2일 동안 시승하면서 느낀 점은 외관 디자인은 공기 저항을 줄이는데 광기를 보여줘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지만 실내 디자인은 그 어떤 차량보다도 미래지향적이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며 실내 공간도 S클래스 숏바디와 롱바디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아주 여유롭고 특히 페니 사양은 기존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높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450이라는 네임밸류에 맞지 않는 가속력과 제동력은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600km 이상은 주행이 가능하고
시내에서는 더욱더 많은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줘 충전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지 않아 만족스러웠으며 7kW 완속 충전 속도는 107.8km의 큰 배터리 용량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급속 충전이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충전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EQS450 플러스는 전기차지만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야 하고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감성적인 부분이 만족돼야 하며 편안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EQS450 플러스 시승기였습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잣도박이였습니다.